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지혜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의 주제는 지역의 문화유산 기반 장소 마케팅 사례 연구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구예술발전소나 인천 아트 플랫폼과 같은 것들이 모두 문화유산을 상업, 공연, 전시, 관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일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 기반의 장소 마케팅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유산 기반 장소 마케팅의 특성과 의미를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장소성 개발에 활용되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문화유산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체험 공간의 장소 마케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로서 다음 세대에 계승될 가치를 내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치가 뛰어난 문화적 산물 중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특히 보존 관리가 필요할 만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들을 국가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의미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계승한다는 것은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기억되지 않으면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는 현재 사람들의 생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죽은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이 경험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활용의 개념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관람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기능을 잘 살려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즉 문화유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즉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장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것, 즉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교육이나 체험, 향유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 이처럼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의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유산의 활용의 개념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 개념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은 지역의 차별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장소 마케팅의 도구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 마케팅이란 지역을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해당 장소의 특정한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장소를 상품화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장소를 상품화하는 전략은 장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해당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선호됩니다. 즉, 장소의 고유 자원을 통해서 타 지역에 대한 경쟁 우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유산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은 문화유산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을 탐색하고 수용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문화유산 활용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 활용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 브랜드가 형성되는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유산 기반의 장소 마케팅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문화유산이 어떻게 지역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공유할 사례는 월봉서원과 아카렌카 창고의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월봉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고봉기대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서원입니다. 월봉서원은 호남 정신문화의 역사, 인물, 생태 자원 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월봉서원은 서원이라는 장소성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감성, 사회성 등의 대안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문중, 마을 주민, 수행단체 등의 지역 주체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월봉서원을 통한 장소 마케팅 효과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봉서원은 처음에는 문화유산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면 현재는 월봉서원을 중심으로 관계된 주체들이 다양하게 조직화되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지역사회, 전문가 등 각각의 영역 간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월봉문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그 조직이 구성되면서 월봉서원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선비문화 체험관 등의 문화유산 공간이 더욱 확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아카렌카 창고입니다. 요코하마 아카렌카 창고는 이름 그대로 붉은 벽돌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건설 당시에는 해상무역을 통해 오가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노스텔지어의 상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아카렌카 창고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건축물로 개항과 함께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를 나타내는
붉은 벽돌의 건물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역사적 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빨간 벽돌로 도시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개항 이후 창고로 쓰이던 아카렌카 창고는 현대식 쇼핑몰로 전환되면서 요코하마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아카렌카 창고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카렌카 창고는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문화유산은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를 통해 다양한 해석과 끊임없는 의미 부여로 그 가치를 쇄신하고 또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현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결속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가진 역사성이라는 전문 영역의 벽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의미가 발굴되고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생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은 더욱 풍부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화유산 기반의 장소 마케팅에서의 주체의 위치는 전문가 중심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서 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체험 중심의 공간 구현에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성찰의 공간 구현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기반 장소 마케팅의 과정은 해당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과 재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역량이란 지역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는 지역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지역 문화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공간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지역 경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 환경과 지역 구성원들 간의 문화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의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문화 운반자들이고 이들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화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은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문화유산과 그 지원의 문화 자원을 연계,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장소성을 도시 경관에 융합시키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 기반의 장소 마케팅의 과정은 앞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문화 운반자, 물리적 환경, 문화 네트워크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문화 운반자로서 지역 주민 등의 주체들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은 문화유산과 그것을 둘러싼 역사 환경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네트워크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문화 운반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 네트워크는 지역 구성원들 활동의 조직체로서 집합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화유산에 담긴
내재적 의미와 가치를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다양한 향유자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의 공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통한 장소 마케팅은 단순히 장소를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을 갖춘 지역을 구성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문화유산 기반의 장소 마케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긍지를 형성하게 하고 문화유산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그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상호 협력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계된 의미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을 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장소 마케팅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